오늘도 수급을 통해 시장의 힌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전일 기준 3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고요. 이어서 역대급 실적에 이어서 더블 배당의 메리트까지 있는 기아와 현대차까지 2위, 3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과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연대에 이어서 이 미국의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 이슈에 반사의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4위에 이름 올리고 이 5위에 금융주, 하나금융지주까지 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함께 살펴보신다면 2차 전지 종목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 3위, 5위까지 2차 전지 대표 종목을 담아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과 LG 에너지 솔루션 담아가고 있고요. 현재 저 PBR 관련 종목들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은 4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저 PBR 종목에 함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1위에 SK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사주 보유 비율이 24.9%에 달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삼성물산에 이어서 현대, 기아차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금융주로는 KB금융까지 선택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신다면 1위에는 다시금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어제 이어서 삼성물산은 2위로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3위에 KB금융 역시 금융주와 물산주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험주를 추가했습니다. 4위에 현대해상, 기아까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저 PBR 종목,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 투자자는 집중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의 순매수 종목도 살펴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개인의 순매수 종목입니다. 1위로 현대오토에버를 담았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현재 엇갈린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실적 기대감일까요? 현대차 소프트웨어 계열사죠. 현대오토에버 1위로 매수했고요. 역시나 개인 역시 어제 2차 전지주에 집중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NF, 에코프로 BM까지 3가지 종목 담았고요. 이 AI와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네이버까지 3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이 수급 통해서 어떤 특징 체크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수급 내용 한번 찬찬하게 둘러봤습니다. 오늘 수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시장의 엇갈림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에서는 사고, 코스닥에서는 팔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코스피에서만 사고, 코스닥을 팝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이 다시금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수급도 여건이 영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언제 이게 개선은 되는 걸까요? 언제 개선될까요? 하창 교수님.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좀 묵직한 이슈들이 조금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 이제 그 미국장 같은 경우도 네. 좀 시장이 끝나고 좀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쵸. 일단 뭐 FOMC도 있고 또 금요일에는 또 고용 보고서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은 부분이어서 지금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 그러한 이벤트들이 지나야 좀 큰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가 간밤에 반등이 크게 나와서 오늘 장중에 그나마 좀 힘을 내준 부분은 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거든요. 물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군들에서 뭐 FSD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상당히 성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 부분에서 조금 추가로 넘어간다면 결국엔 이제 가격 협상을 또 원자재 업체들과 하기로 또 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소재단에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으면 주도주 위주의 좀 수급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좀 큰 수급 흐름이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관망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여전히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프로그램 매수매도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네. 코스피에서 롱 잡고 이제 코스닥에서 숏을 잡는지 롱숏 전략으로 계속 가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급 특징 중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교수님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뭐 지주사 중에 하나 골라봤는데요. 네. GS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부각받을 만한 것이 없죠. 지금 이 발전자 회사 쪽의 이익도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칼텍스도 의미 있는 반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최근 뭐 유가가 들썩이면서 어느 정도 마진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뭐 경유나 등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진이 별로입니다만,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또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진 개선과 더불어서 뭐 소위 얘기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타났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최근 외국인 수급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GS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장까지 지금 4거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1.76%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종목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는 테이버고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TV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오늘 20일 이평선에 조금 닿는 모습, 터치하면서 지금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오늘 어찌 보면 힘싸움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이렇게 이평선에 닿았을 때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올해 상반기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 뭐 수출이 늘어난다, 실적이 늘어난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이평선에 닿은 그런 종목들은 좀 더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아프리카 TV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쉬어갈 때 테이버고수가 가지고 왔는데 단기간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아직까지는 추세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2월 달에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헤드라인에 조금 언급되고 있는 게 약간의 선정성 논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가요? 네, 치지직이. 벌써 선전. 거의 게임 아니에요? 게임을 하더라도 거기서 리액션 같은 게 발생을 하고, 그 리액션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뭔가의 그 음성부터 그런 몸짓, 말투, 모든 것들이 지금 좀 규제의 통제 대상으로 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TV는 예전부터도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움을 추구했고, 네. 이게 회사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과거 카카오에서 진행됐던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문매를 맡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방송하는 방송인 기준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은 실적이 어디까지 늘어날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MAU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광고 단가 역시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도 이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좀 관찰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다시 한번 또 수급 특징주를 가지고 왔고요. 이어서 하창원 교수님. 네, 저는 우리금융 지주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주 얘기를 안 해주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좀 말을 아꼈는데요. 일단은 조금 뭐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이전 고점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상방이 좀 단기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뭐 일부 보조지표에서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총 주주 환원율이 저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31%고 배당 수익률 한 7.7%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분기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일정이 좀 있는 상황이고, PBR은 0.3배고 이제 PER은 3.6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일단 이슈가 있고, 또 M&A의 추가적인 이슈들도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외 부동산 관련된 이제 그 손해 부분들이 좀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워크아웃 이후에도 태양건설이라는 이런 좀 워크아웃 이후에도 충당금을 벌써 1조 원 이상 그 정도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선 충당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적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많이 네.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이제 유보율이나 이런 자산들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강점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지금 오늘 장중 고점이 13,680원 선까지 올랐고요. 최근에 6거래 연속 오르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금융주 가운데서도 기대할 만한 수급 특징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적으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혜 고수의 GS, 하창원 고수의 우리금융지주,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의 아프리카 TV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